뭐 특히 BMW M2나 M3를 타보셨던 분들한테는 M235i가 그냥 정말 귀엽게 느껴질 겁니다. 아, 귀여운 새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뭔가 또 분위기 괜찮지 않습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 사이, 이 뭔가 컨테이너 박스에는 상당히 좀 강인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인트로를 왜 여기서 찍게 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녀석은 뭐야? 에이, 엔트리 아니야? 하는 순간 이 녀석한테 큰 코자 지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그런 차량이에요. 이 시리즈 그랑 쿠페.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시리즈 그랑 쿠페 디젤 모델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또 외관도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파워트레인도 그냥 우리가 알던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큰 감흥이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미난 녀석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녀석은 바로 여기 있어요. 딱 봐도 세 보이죠? BMW M235i입니다. 지금부터 이 녀석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이 시리즈를 보여드렸던 그 녀석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만 봤을 때는 8 시리즈를 보는 법한 그런 아주 날렵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 그릴 컬러, 그리고 이 범퍼, M 범퍼 특유 형상의 이 포인트, 세리움 그레이라고 합니다. 세리움 그레이 컬러. 뭐 어마어마하게 정말 세 보이죠. 이 정도는 돼야 진짜 BMW다운 이 시리즈 구랑 쿠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M235i 이 시리즈 구랑 쿠페의 끝판왕답게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블랙 컬러, 차는 블랙이지 않습니까?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지스톤 포텐자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 성능은 정말 예전에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좋은 타이어예요. M340i, M50D 이런 차량에서만 느껴질 수 있었던 이 사이드 미러, 정말 스포티브 강인해 보이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측면부와 함께 딱 오면은 꼭 BMW S6를 보는 듯한, 맨 처음에 이게 좀 밋밋했는데 이 M 범퍼와 이 사각 머플러 있지 않습니까? 또 M235i만의 이 사각 머플러까지 딱 가운데 강렬한 디퓨저까지 해서 이 녀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리어 디자인은 완벽한 것 같아요. 정말 멋스럽습니다. 아기 멧돼지 같은 느낌. 이 녀석의 실내 1열 같은 경우 인테리어 자체는 똑같아요. 일반 E 시리즈와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E 시리즈 그랑 쿠페 M 스포츠 패키지랑 거의 동일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고요. M235i 2열에 앉아 있습니다. 이 소리 들리시나요? 머리카락이 닿아요. 머리카락이 닿습니다. 무릎 닿습니다. 근데 이게 좀 펑펑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무릎이 닿아도 불편한 감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공간 너무 좁습니다. 당연히 뭐 공간 좁아도 상관없어요. 이 녀석은 공간성으로 보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차량이기 때문에 2열 공간에 대해서는 불편해도 괜찮아요. 이 녀석 뒷좌석 누가 태워? 그냥 혼자 아니면 여자친구와 함께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송풍구, USB 충전, 컵홀더 이 정도의 편의 옵션만 지니고 있고 2열 열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 이것만 보더라도 공간이 좁아도 좀 열선이 없어도 이 컬러만 봤을 때 M의 감성, 뭔가 고성능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184cm, 성인 남성 1열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키로 2열을 앉았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이 했을 때 여성분들이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앉았을 때는 레그룸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열에 대한 시트 포지션이 좀 높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답답함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창문들도 높이가 꽤나 크게 잘 돼 있고요. 더불어서 이 썬루프 거의 파노라마급에 가까운 아주 큼지막한 이 작은 체구의 이 큼지막한 썬루프는 정말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 2열에 앉아서 이렇게 쭉 바라봤을 때는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트렁크를 보여드리게 되면 사실 이런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트렁크 열었을 때 글라스까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좀 바랐을 수도 있지만 이것만 열립니다. 트렁크 커버만. 이 글라스 때문에 이쪽 뒷 유리가 거의 끝까지 다가오기 때문에 짐을 넣고 싣고 하는 데 있어서 높이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430리터예요. 뭐 적은 사이즈 공간 아닙니다. 실제 이 면적을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지만 뭐 짐을 싣고 특히 높은 짐을 실었을 때는 당연히 이쪽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하단에는 그래도 비밀스러운 트렁크 적재 공간이 또 보여지게 되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웬만한 짐 정도는 충분히 실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2열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조그만한 녀석한테 이런 작은 사이즈 고성능 카치고는 적재 공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전노시 트렁크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닫으면 돼요. 자, 시동. 영상에 담긴지 모르겠지만 방금 뭉 하면서 텅텅 이 팝콘 소리까지. 일단은 주행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앉아서 느껴지는 부분은 딱 일단 하나 먼저 그거예요. 일단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JCW, 클럽맨 JCW랑 좀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린다면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은 정도로 다가옵니다. 이 녀석의 파워트레인과 엔진은 미니 JCW랑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BMW에서 1 시리즈, 2 시리즈, X1, X2 이 모두 다 전륜 구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1 시리즈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해치백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G바디로 넘어오는 신형 1 시리즈와 그와 동일한 거기서 파생된 2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도 전륜 구동 베이스를 하고 있어요. 클럽맨 JCW와 올포 시스템이 좋은 궁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M235i와 BMW X드라이브 서로 아주 좋은 그런 궁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 코너에서 차 진짜 잘 나갑니다. 차가 정말 스포티하게 잘 나가는 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클럽맨 JCW 300마력짜리를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정말 좀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M235i는 그냥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컨트롤 쉽고 너무나 재밌는 펑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다가오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외관은 아까도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너무나 스포티하고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E 시리즈와 이 M235i와 비교를 했을 때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되는 외관 파츠들보다도 훨씬 더 컬러감이나 이 녀석이 지금 블랙 위도우 에디션답게 이 블랙 컬러로 다가오는 이 포스 이런 부분들이 외관에서 이 시리즈가 정말 심심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볼륨감 넘치고 악동스러운 그런 강인한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데 정말 맞아요. 자, 일단 실내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두 가지가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그립감. 저는 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계속해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차량 뭐 예전 3 시리즈도 그렇고 지금 BMW G4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주는 이 그립감과 이 핸들링, 재질 이 모든 부분은 정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BMW G4에 적용된 스포츠 시트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녀석은 또 빨간색, 레드 컬러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고성능 차량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이런 감성적인 이런 M의 감성을 충분히 느끼고 자극을 시키는 데는 대박입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306마력에 45.9토크, 제로백 4.8초. 자, 지금도 6000rpm에서 딱 변속이 되면서 터지는 팝콘 소리, 이 엔진의 배기 사운드 대박입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약간 좀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MW M2나 M3, M4 진짜 BMW M 심장을 지니고 있는 녀석들과 비교했을 때는 살짝 아쉬운 느낌은 당연히 있어요. 이 녀석은 후륜 기반의 X드라이브가 아닙니다. 전륜 기반이에요. 전륜 기반. 그러다 보니까
강한 악셀링을 가져갔을 때 그 BMW M 차량들 특유의 뒤에서 팍 그 감싸 안아주면서 밀어주는, 시트가 내 몸을 감싸 안으면서 뒤에서 빡 밀어주는 그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제 사륜구동 때문에 전륜구동의 느낌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악셀링을 강하게 가져갔을 때 앞에서 나를 억지로 막 끌어 당기는 듯한, 앞에서 확실히 구동력이 빡 주는 그 느낌은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그 부분. 두 번째 뭐냐, 외부에서 들었을 때 배기 사운드는 JCW랑 똑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그런 스포티한 브랑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좀 절제된, 일상생활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을 정도로의 배기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JCW랑은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한 순간 확실히 RPM이 확 상승하면서 기본적인 이 배기 사운드 느낌이 달라져요. 배기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액티브 엔진 사운드, 바로 스피커에서 내주는 가상의 배기 사운드와 같이 조합을 이뤄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 조합이 JCW랑은 좀 달라요. 약간 그래도 BMW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제가 밟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JCW에 비해서 소리가 좀 더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JCW와 이 녀석을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외부에서 들려오는 배기 사운드 느낌 자체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가상의 액티브 엔진 사운드와 조합이 됐을 때는 확실히 JCW보다는 보다 고급스러운 배기 사운드를 들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팝콘 사운드는 제가 JCW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막 운전자에게 많이 다가오진 않아요, 배기. 물론 팝콘 사운드가 들리긴 하지만 운전자의 심장을 막 설레게 하게끔 그 정도의 팝콘 사운드는 아니라는 점이죠. 자, 컴포트 모드로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엄청 묵직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물론 그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완전히 부드러운 정도는 아니에요. 소프트한 정도는 아니지만 또 살짝 적당한 묵직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JCW랑 좀 다른 점입니다. JCW에서는 미드 모드라고 하는데, 미드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묵직하고 JCW는 더불어 스포츠 모드를 하는 순간 정말 많이 묵직해요. 일반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스티어링 휠의 이 감도, 핸들링 느낌 자체가 묵직함이 정말 많이 나요. 자, 지금서부터는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차감 일단은 뭐 당연히 하드하죠. 이 녀석은 또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노면 요철을 만났을 때 그 대응하는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드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드하지만 예전의 BMW의 하드함과 지금의 BMW, 특히 이 M235i에 느껴지는 이 단단함은 약간 사뭇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노면이 아주 잘 깔린 도로에서는요, 충격 흡수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아요. 당연히 딱딱해요. 당연히 하드한 서스펜션을 지니고 있지만 이 정도면은 일상 데일리카로 타도 큰 무리가 없겠다. 제가 이 녀석을 타고 장거리 주행도 해봤습니다. 장거리 주행 해봤을 때도 허리가 아픈 게 전혀 없어요. 이 녀석은 뭐 사이드 포스트도 조절이 되고 요주 지지대도 조절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맞게끔 정말 이렇게 이쁜 시트 같은 경우는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특히 벤츠 CLA에 적용되는 코브라 시트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휘어져 있습니다. 목 쪽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서 약간 목을 기댔을 때 살짝 목이 좀 젖혀지는 느낌. 그래서 목이 되게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녀석 버킷시트는 위쪽이 일체형인데 약간 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히 목을 기댔을 때도 상당히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정말 좋죠.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인데도 승차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편안한 건 아니에요. 편안한 건 아닌데 하드하고 이 단단한 느낌을 충분히 많이 거슬러 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 녀석한테 노면에 대한 소음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타이어 자체도 정말 평평하게 얇은 스포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노면에 대한 소음 자체, 노면에 대한 진동은 정말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성능의 스포티한 차량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의 운동 성능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재미나고 스포티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M235i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트 휠 슬립 제한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가 뭐냐, 바로 휠 슬립을 제어해주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휠 슬립은 좀 극한의 코너링이라든지 극한의 와인딩 코스에서
다이나믹하게 주행했을 때 코너링에서 다가오는 휠 슬립도 있고 급가속을 했을 때도 다가오는 휠 슬립이 있습니다. 그거를 상당히 많이 거슬러주고 제어를 해주고 휠 슬립이 안 나게끔 도와주는 그런 장치인데, 노면이 좀 파인 곳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지났을 때 휠 슬립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운전자에게 불안한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운전자에게 그 느낌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런 코너링에서도 상당한 안정감을 주고요. 방금 같이 약간 쪽에 미끄러질 법한 이런 느낌에서도 차량 자체가 전혀 운전자에게 그런 느낌을 안 줘요. 아주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륜구동들이 약간 좀 앞에 쪽 무게가 많이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녀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의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지금도 이 X드라이브까지 적용되어 있고, 이런 휠 슬립이 나지 않는 장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도 운동 성능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이 녀석과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M235i만의 아주 색다른 매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 브레이크 기가 막히죠. 급하게 브레이킹 하니까 비상등은 당연히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악셀을 밟았을 때 정말 빨리 잘 나가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말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코너링에서도 좋은 밸런스와 사륜구동, 그리고 슬립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기술력들이 전부 다 집합체가 돼서 운전자에게 정말 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만족감을 줍니다. 이게 진짜 M235i만의 매력이에요. 이렇게 막 조지고 다니면 연비는 그렇게 좋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인 연비가 10km대거든요 10km 초반대 10.4 정도 나옵니다, 공인 연비가.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쏘면서 막 주행했어요. 고속 주행도 많았고 다양한 교통 체증도 겪었고 여러 도로 환경 속에서 주행했을 때는 9.1 정도 나옵니다. 9.1. 근데 당연히 이렇게 이런 쏘고 좀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는 차량한테 굳이 연비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되죠. 연비를 버렸을 때 이 녀석이 운전자한테 주는 스포티한 감성은 정말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연비 안 줘도 돼요. 차가 재밌는데 하지만 근데 이 녀석한테 좀 아쉽게 다가오는 옵션 부분은 좀 있습니다. 헤드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이 좀 굉장히 아쉽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이제 스크린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미니쿠퍼와 정말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 그런 느낌이죠. BMW가 HUD 스크린까지 미니처럼 따라가기 싫다는 그런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이 녀석한테 HUD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고, 더불어서 차선 이탈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돼 있고, 에어컨 송풍구 방향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송풍구 방향, 앞쪽 대시보드로 나오게끔 하느냐, 발만 나오게 하느냐, 이 기능이 따로따로 조절이 안 돼요. 그냥 전체 하나의 통합적으로만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BMW 차량 같은 경우는 이쪽 따로, 운전석 따로, 조석 따로 에어컨 송풍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적용이 안 된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진다. 더불어서 이제 오토 하이빔도 적용이 안 됐어요. 오토 하이빔도 좀 빠져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코너링 헤드램프, 이 코너링 헤드램프가 상당히 좋을 때가 많아요. 이런 옵션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가격이 바로 6,180만원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블랙 위도우 에디션입니다. 블랙 위도우 에디션 BMW M235i 블랙 위도우 에디션 차량이에요. 6,180만원 치고는 약간의 아쉬운 옵션 자체는 이게 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쿨런맨 JCW 같은 경우가 5,700만원입니다. 이 녀석하고 48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니가 주는 감성, 그 다음에 BMW M이 주는 감성, 어떤 게 더 좋게 느껴지시나요? 귀여운 탈을 쓴 그런 고성능 느낌과 보다 근육질스럽고 남성미 넘치는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 BMW M 감성, 저는 이게 좀 더 좋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트렁크 공간은 나쁘지 않게 다가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2열 공간이 좀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패밀리 목적성과 좀 거리가 있는 차량입니다. 1인 가구인 오너가 데일리카로 타면서도 이 데일리 안에서 약간의 고성능스러운 그런 느낌이라든지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차량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국내 E3 그랑코페가 처음 나왔을 때 디젤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뭐 디젤에 대한 느낌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연료 효수는 좋고 뭐 힘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하지만 외관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 블랙 위도우 에디션 M235i에 넘어오면서 M 퍼포먼스 파츠가 다 장착된 이 차량의 외관 자체 느낌은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다가옵니다. 이 블랙 위도우 딱 그 티저 영상을 봤을 때 이 빨간색과 블랙, 검붉은 컬러를 강조시킨 아주 멋진 영화가 좀 있으면 개봉이 되는데 그 느낌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외관에 아주 고급스러운 블랙, 검정색 도장면에 섹시하게 다가오는 이 레드 시트까지 정말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BMW 오너가 M235i를 탔을 때는 만족감이 100%로 느껴질 것 같지 않습니다. 100%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객에서. 왜냐, 훌은 뭐 특히 BMW M2나 M3를 타보셨던 분들한테는 M235i가 그냥 정말 귀엽게 느껴질 겁니다. 귀여운 새끼, 이런 느낌, 이런 정도. 미니 JCW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이 이 BMW, 어떻게 보면 미니 JCW라는 특성을 BMW 차량에서 찾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뜻은 어떻게 보면 미니 JCW가 그동안에 경쟁자가 없었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지만 같은 한 지붕 아래 팀키라는 녀석이 바로 나왔어요. 바로 이 녀석이에요. M235i. 미니 JCW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딱 이 M235i를 탔을 때 보다 더 잘 다듬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BMW 오너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닌, 오히려 미니 JCW 오너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탔을 때 정말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BMW M235i를 한번 만나봤고요. 그래도 점차적으로 시대가 지날수록 이런 컴팩트한 엔트리급 세그먼트에서 이런 고성능적인 느낌을 만나볼 수 있는 차량들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1위 뉴스는 정말 너무나 반가운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확실히 전륜이다, 미니 JCW랑 엔진을 똑같은 거 쓴다 라고 할지라도 이 BMW M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남아있고 확실히 지금도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영상 이렇게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